이렇게 분쟁이 되면은 대부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계신 거죠? 저는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은 없어요. 특히 이 영상을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다발성 내수막중인데 양성 뇌종양인지 알고 끝나신 분들, 그런 분들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1, 2년 지났는데 의사도 양성이라고 그러고 내가 암 약간 힘들게 찾아 들어가 봤더니 D3이 제발 있어라 하고 봤는데 없어요. 그러면 이제 돈 안 나오는 거구나 하고 그냥 끝나시거든요. 그리고 D32 코드 딱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어떡할까요? 저희한테 지금 설명 잘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디테일하신 분들이 약관도 살펴보시거든요. D32 코드 넣으시면요, 다발성 내수막중인 걸 입증하고 D32 코드는 맞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험회사에 넣으면 심사가 이루어질까요? 반려되고 끝나요. 청구권도 행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왜? D3이니까 접수하는 사람이 청구를 올려야 심사하시는 분들이 이 청구권을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접수하는 사람이 D3이네? 경계성 종양은 D37에서 D48까지인데 여기 해당이 안 되시는데요, 고객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분하고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데 네, 그분은 심사자가 아니니까 접수하시는 분이니까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걸 왜 자꾸 그러세요? 이러면서 그냥 전화 끊거든요. 그럼 혼자 씩씩 되는 거예요. 청구부터 안 되세요. 이게 왜 그런지 관련 증거와 근거와 이런 것들을 해서 설명을 문서내게 해서 청구를 해서 분쟁을 하셔야지, 그냥 청구하셔서 돈 못 받았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청구하시면 안 되는 거죠. 혹시라도 과거에 내수막중으로 수술하셨다, 그리고 그때 의사가 조그만 거지만 하나 더 있다는 얘기를 했다, 아니면 지금 경과관찰을 하고 계시다, 이런 분들이면 반드시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죠. 모르고 지나치는 보험금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받았어야 되는 건데 못 받고 지나치는 거고, 지금 기준대로 하면 당연히 양성으로 바뀌었으니까 못 받는 기준이 돼버린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문가분들 통해가지고, 모집인 분들이나 저희 같은 손해사정사 분들 통해가지고 보험회사의 청구권을 명확하게 입증하시고 그 다음 이제 분쟁의 단계로 넘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이렇게 분쟁이 되면은 거의 대부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계신 거죠? 그렇죠. 저는 이런 다발성 내수막중이고 수술하셨으면 더 좋겠지만 시술 정도 하셨다, 그리고 보험 가입 시점 기준이다, 그러면은 저는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은 없어요. 조금 곁다리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내수막중이 문제가 많이 돼서 임상학적인 악성을 주장해서 문제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대법원에서 소비자가 패소했기 때문에 주장하실 수는 현재로서는 없는 건데, 이런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해서 보험회사가 만든 담보가 있습니다. 양성 뇌종양 진단비 담보죠. 그러면 오케이, 너 가입된 거 보니까 보험 가입 시점 기준도 안 되고 다 안 돼. 근데 내가 양성 뇌종양 진단비가 있어요. 나 D32 코드 찾아보니까 거기에 있거든요. 양성 뇌종양 진단 분류에. 나 돈 받을 수 있겠네 라고 하시겠지만, 수술을 통해서 내수막중으로 명시되지 않으신 분들은 어렵다. 최근 판매하고 있는 양성 뇌종양 진단비도 약관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보험회사마다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솔직히 그 약관을 보면 지저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해도 됩니다. 보험 증권을 보면 가입 담보 명칭하고 금액이 나오죠. 그리고 그렇죠. 간략하게 그 상품에 대한 요약이 나와요. 네. 그러면 양성 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되면 가입 금액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1년 이내 50%입니다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양성 뇌종양이면 돈 주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양성 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럼 돈 줘야 되거든요. 근데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깔끔하게 마련을 해놨어요. 양성 뇌종양 진단비가 내수막중 D32 코드 받고 청구하면 깔끔하게 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놨어요. 간략해요. 양성 뇌종양으로 진단되면 돈 드릴게요, 끝입니다, 약관에. 근데 많은 보험회사들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술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럼 수술을 못하는 경우에는 왜 못했는지가 입증이 돼야 돼요. 그 왜 못했는지가 신경학적으로 매우 위험했어야 돼요. 그리고 신경학적으로 매우 위험해서 양성 뇌종양이지만 수술을 못해가지고 조직학적으로 양성 뇌종양을 입증을 못하는 케이스가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양성 뇌종양에 대한 수술을 못하는 이유가 신경학적인 결손이어야 되는데, 요즘 의학기술이나 이런 시술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개두술과 같이 조직 병리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수술은 많이 선호하지 잘 안 하는 거죠. 안 하죠. 네. 저도 그 약관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도대체 뭔 말이야? 주겠다는 거야? 안 주겠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험료를 받고 싶고 보험 주고 싫다 이렇게 약관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양성 뇌종양 진단비 담보를 만든 게 정말 그런 분쟁, 내수막중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분쟁, 대법원까지 가는 분쟁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머리에서 제일 많은 빈도가 발생하는 게 그 내수막종이고. 자 보세요. C코드 받았는데 암진단비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설계사한테 얼마나 난리치겠어요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설계사분들 엄청 힘들어요. 그럼 보험회사 엄청 민원 넣고요. 네. 그러니까 야야야 좀 진정해, 이거 줄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만들었잖아 라고 해가지고 양성내종양 진단비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보험회사가. 그럼 양성내종양으로 진단받으면 돈 줘야죠. 근데 수술을 못하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내니까. 그러니까 그 사례를 딱 명시해가지고 꼭 신경학적인 이상 증상, 결손, 애매한 말들로 그냥 넣어가지고 보험금을 지급 안 할 수 있는 꼬투리를 잡을 만한 문구들이 딱딱딱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대응 잘못하셨다가는 문제가 되실 수도 있겠다라는 건데, 다행히 또 보험회사가 양성내종양 진단비는 웬만만 하면 지급은 한다. 예. 양성내종양이고 이게 형태분류로 메닝지오마, 양성 내수막종으로 명확하게 입증이 된다면 양성내종양 진단비는 웬만만 하면 그런 단서 규정이 있지만 지급을 한다. 왜냐면 그 전에 내수막종과 관련된 대법원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회사 직원들도 그 매뉴얼 따라 지급 여부 결정하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런 매뉴얼이야. 이거까지 걸고 넘어지면 이게 너무 안 될 거 같고, 이 사람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내수막종 환자는 암도 못 받고 양성내종양 진단비 그것도 못 받고 다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진 말자는 것 같아요. 지급을 안 하는 회사는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약간은 좀 지저분하게 돼 있다. 약간은 매우 지저분하니까 이것도 그냥 나 양성내종양 진단비 받을 수 있겠네? 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암보험이나 양성내종양 진단비는 건강보험, 종합보험에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 보험이 대부분 뭐 두세 개 정도는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 시기도 생애 사이클에 맞게 이렇게 가입을 하시잖아요. 자기 사례를 보고 이 보험은 경계성 종양으로 싸우자, 이거는 양성내종양으로 싸우자, 청구 계획 수립을 좀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내종양이 다발성으로 많이 발생을 하셨고 사이버나이프를 하셔가지고 조직을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보험 몇 개는 경계성 종양 진단비로 받아들였고 또 몇 개는 양성내종양 진단비로 해서 받아들였는데, 의사분이 굉장히 저를 의아하게 생각하셨죠. 갑자기 언제는 찾아와가지고 이 종양에 대한 과거 행정 지침을 물어보더니 갑자기 몇 개월 뒤에 또 찾아와가지고 왜 이걸 수술 안 했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되니까 교수님께서 도대체 알고 싶은 게 뭐냐 했는데, 이런 것처럼 자기한테 유리하게 청구 계획을 수립하는 게 현명한 소비자의 첫걸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이런 영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기자님께 드린 거고요. 그래서 좀 요약해보면 가입 시기에 따라 경계성 종양을 받을 수도, 양성내종양 진단비를 받을 수도 있다.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정말 복잡한 보험금 청구를 할 때는 사전에 보험금 청구 계획을 세우고 전문가분의 조언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라고 요약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커질 수 있다. 경계성 종양 진단비가 가령 1000이고 양성내종양 진단비가 500이면 1000을 주장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 그냥 보험회사에서 돈 준다고 좋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